2018년 7월 중순에 전세 계약했고 8월 중순에 불법 건축물 고지가 됐습니다. 계약 시에 미리 고지받지 못했던 내용이었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단은 집주인에게 해당 고지 내용을 카톡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계약 만료 시기가 다가와 2020년 4월 중순에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같은 빌라에 거주 중인 다른 거주민들에게 확인을 하니 최초부터 건축주에게 불법 건축물임을 고지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현재 전세금 반환 요청하는 내용 증명까지는 송부했으나 수취인 불명 반송된 상황입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준비할 만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승소할 수 있는지, 소송은 어느 정도 걸릴지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군요. 일단 집주인분이 불법 건축물인 걸 알고 임대를 이제 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집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집만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거래를 했을 때 이를 알리지 않고 계약을 한 집주인은 당연히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 변호사님? 네, 무슨 어떤 책임을 물을지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우선적으로 사실은 전세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네. 내가 임차인으로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그 위법한 건축물이라도 그런 임대차 계약서에 기한 네. 그런 권리가 보장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입 신고도 가능하고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그 일반 동일한 임대차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이에 따라서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생기게 되고요. 네. 이에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도 받게 될 것인 거고요. 네.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건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동일하게 다른 사안과 같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단순히 그 불법 건축물이라는 내용을 고지받지 않았고 그 내용을 모르고 계약을 했다라고 해서 이에 따라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건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근거도 없을 것인 거고요. 예. 따라서 현행법상 임차인에게는 만약에 정해진 임대차 기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기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 경우는 문제가 안 되지만, 뭐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뭐 통상 이제 관행적으로 누가 이제 관련해 수수료를 부담할 것인가, 네.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사실 관행일 뿐이고요. 네. 그래서 불법 건축물을 이유로 인해서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따라서 그 본인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을지언정, 네. 이 다른 권리는 이 위법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할 뿐이지, 사실 행정적인 그런 부분과 민법적으로 계약이 되는 부분은 조금 별개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사연을 네. 보면 이미 전세 계약 기간을 넘어선 것 같아요.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전세금 반환 내용 증명도 지금 반송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환 소송을 지금 마지막에 질문을 주셨어요. 이분 좀 혼자 진행하고 싶으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금액이 이제 변호사와 함께 하기에는 좀 크진 않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이제 그 등기부를 확인을 해보시면 그 예. 임대인 원래 그 집주인을 특정할 수 있는 주소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주소를 특정을 해서 일단 소를 제기를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이 어디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지 소장을 송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되 만약에 끝까지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은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 서류에 대해서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네. 제일 먼저 그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를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둘째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입금하셨던 기록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네, 그 기록을 확보를 해 두시고요. 또 세 네. 번째로는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서 아까 통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했던 그 부분을 분명하게 확인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네. 그 내용들을 재판부에 제출을 하면은 그 주장하는 바를 충분히 인정을 해줄 거예요. 다만 네. 아쉬운 점은 지금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고 또 소재를 찾을 수가 없다면 맞아요. 그
집행이 문제거든, 전세금에 아, 대해서. 예. 또 만약에 이 부동산에 여러 또 불법 건축물이고 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면 이거를 집행을 하더라도 환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재산을 찾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혹시 그 임대인에 관련해서 다른 어떤 월급 네. 회사라든지 월급 차업할 수 있는 그런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으면 그런 정보까지 확인을 해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준비 사항들과 방법들을 말씀드렸고요. 세입자분은 충분히 지금 7월에 전세 계약했고 했으니까 4월에 얘기를 했으니까 충분히 기간을 남기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집주인분이 좀 약간 이거는 매너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예상이 되는데, 세입자 같은 경우는 계약 종료 기한을 어느 정도 남기고 내가 이제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여기 세입자분은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충분한 기간을 남기고 이제 그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종료 의사를 밝히신 것 같고요. 네. 그 통상적으로 이건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게 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제6조의 계약갱신의 조항에 의거하게 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그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할 수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그 임차인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제 통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전세 관계 문제인 거잖아요. 만약에 이 집을 매매를 했었다면 이게 불법 건축물이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이 사실을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기간이 다소 좀 문제는 되긴 하지만 민법상 차고 취소나 또는 사기 취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제 매매하려던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인 경우에 철거될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정은 사실 그 매도인이라면은 당연히 알려야 되는 부분이고, 또 네. 매수인이라면 이를 알았더라면 절대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리 없는 계약상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착오에 이르러서 그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에는 네. 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매도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매수하려는 사람에게 이 중요한 내용은 알려야 되는 고지 의무가 있는데, 이를 네. 알고도 또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숨겼다는 것은 사실상 기망이라고 할 수 있어서요. 네. 그래서 사기를 이유로 역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궁금해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으니까요. 일단 절차대로 잘 진행을 해보시고 얼른 전세금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